안녕하세요. 지오쌤입니다. 1등급을 위한 명품 수학 브랜레벨 수학원 이번 시간은요. 네 번째 유형입니다. 지수법칙을 이용한 식의 계산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 자, 교재 13페이지고요. 16번부터 20번까지 문항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대표 문항부터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문제입니다. 자, 대표 문항으로 주어져 있는 이 유형은요. 자, 역시나 내신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좀 높은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의 2x승이 3이다 라는 이 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x가 있겠죠. 자, 이게 주어지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의 값은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분의, 자, 2의 3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x승. 자, 이렇게 해서 식의 값을 구하는 유형이 되겠어요. 또 하나 식이 있네요. 2의 마이너스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x승 분의, 자, 2의 x승 더하기, 자, 빼기네요. 자, 보죠. 빼기 2의 마이너스 5x승. 요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라지 a다 라고 해서 요 식의 값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 2배를 해봐라. 그래서 2a 값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주어진 거는 바로 요 등식. 이 등식을 어떻게 이용할까에만 포인트를 잘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즉, 2의 2x승이 주어진 식에 나오게끔 만들고 싶은 건데요. 자, 그럼 어떻게 만드냐라고 했을 때, 자, 요거요. 요 분모 분자에다가 우리는 뭘 곱할까만 고민해 보시면 돼요. 뭘 곱해야 될까요? 2의 x승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에 있는 각 항에다 다 곱해 볼게요. 자, 그러면 2의 2x승 이렇게 되겠죠? 자, 요렇게 2를 곱해주면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자, 여기다 2x승 곱해주면 2의 4x승이 될 겁니다. 그 다음은요. 자, 여기다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서 2의 마이너스 2x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4개 항 딱 봤더니 2의 2x승 가지고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것들로 변형을 하는 거죠. 이 식변형하는 방법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룰 유형 자체가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계산 문제마다의 접근법들을 익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마찬가지 두 번째, 여기도 2의 x승을, 자, 분모 분자에 곱해준다라는 거야. 그러면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x승 분의, 자, 2의 2x승 빼기 2의 마이너스 4x승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이 되겠죠? 이제 그대로 대입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3 대입해서 3 더하기 1 분자 보죠. 2의 4x승은 2의 2x승의 그래 제곱이죠. 3의 제곱 9가 되겠고요. 자, 이건 2의 2x승의 역수니까 3의 역수 3분의 1을 대입해 주면 됩니다. 1 더하기, 자, 역시나 역수니까 3분의 1이 들어가 있죠. 자, 2x승 3이고요. 그 다음 보세요. 자, 2의 4x승이 9였어요. 그 9의 역수이니까 9분의 1로 표현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계산을 해줘 보죠. 분모 분자에다가 3을 곱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4니까, 자, 여기다 3 곱하면 12가 되겠고요. 자, 여기다 3 곱하면 27, 거기다가 1 더하는 거죠. 그래서 2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분모 분자에 9 곱할까요? 그러면 여기는 9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역시나 12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7 빼기 1이니까 26 이렇게 되겠네요. 자, 12분의 분자끼리 더해보죠. 그러면 54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약분을 볼 텐데 6으로 약분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9에 해당되는 게 라지 A 값이구나 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즉 식변형하는 방법만 좀 알아두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요. 우리는 2분의 9에다가 2를 곱한 바로 9, 이 9가 정답이다 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표 유형을 함께 풀이해 봤고요. 자, 그 다음 유형으로 가볼게요. 17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항, x의 2분의 1승이 지금 표현되기를 2의 2분의 1승 빼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단 2는 1보다는 크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요걸 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식의 값을 구하고 싶냐? 자, 식의 값을 보죠. 자, 분모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자, 분자 보죠. 분자는 x 더하기 2 더하기 루트
x제곱 더하기 4x 요 시계값을 구해봐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계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바로 대입하냐? 그러진 않고요. 요 x 더하기 2, 또 x제곱 더하기 4x가 나오게끔 식을 만들어주는 유형이 되겠어. 자, 뭐 어떻게 만들어주냐? 라고 해서 이 꼴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2의 2분의 1승하고 또 역수죠. 그래서 역수의 차입니다. 자, 역수의 차나 역수의 합이 나왔을 때 얘기인데요. 즉, 관련된 공식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고1 과정에서 배웠던 공식 기억나시나요? 즉, 자, a라는 수하고요. a분의 1은 서로 역수관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걸 뭐 하고 싶어요? 그쵸? 제곱하고 싶어야 돼요. 자, 제곱했을 때 우리가 a제곱 더하기, 자, 앞뒤 곱한 다음에 2배한 2 더하기 a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이 되잖아요. 맞죠? 역시나 마찬가지 a 빼기 a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나와서도 a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a제곱분의 1이라는 기본적인 공식들을 이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첫 접근은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우선 x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양변을 제곱할 생각이에요. 첫 번째 접근은 양변을 제곱해서 x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럼 2의 2분의 1승 빼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제곱입니다. 그럼 이 공식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럼 앞에 깡 제곱하면 2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앞뒤항 곱한 다음에 2배항 마이너스 2에다가 뒤항 제곱할게요.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이너스 2만 이항해 주면 되겠다. 그렇죠? 그럼 x 더하기 2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식 요 x 더하기 2를 구해본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x제곱 더하기 4x입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4x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여기 보세요. 우리가 구한 식을 봤더니 역수의 또 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요 공식을 이용할 수 있죠. 또 이걸 제곱하면 x제곱 더하기 4x가 나올 것 같죠. 그렇게 문제를 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에서 또 양변을 제곱해 보려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가 되겠고요. 자, 우변 전개하죠. 2의 제곱, 그 다음 더하기 2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만 이항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4x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빼기 4로 넘어가니까 이 가운데가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이 되죠. 자, 그런데 보세요. 보통 시계값 구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근호가 나와 있고 그 안에 식이 있는 경우, 뭐 특히나 주로 2차 식이 있는데, 자, 이런 경우는 자, 이 식이 바로 완전제곱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야지만 루트가 사라질 테니까요. 무슨 얘기냐? 자, 지금 x제곱 더하기 4x 봤더니 완전제곱식이에요. 보세요. 우변 보세요. 우변. 우변은 뭐를 전개한 거죠? 그래요. 2 빼기 2의 마이너스 1승을 제곱, 요걸 전개한 거다. 그래서 이 완전제곱식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또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이 루트까지 양변에 씌워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근호 안에 다음과 같이 완전제곱식이 존재하는 거죠. 자, 우리 루트하고 제곱 사라지면서 절대값으로 표현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절대값을 벗기 위해서는, 자, 요 안에 있는, 즉, 2 빼기 2분의 1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 있잖아요. 2가 1보다 어떻다? 크다라고 했어. 그럼 2는 1보다 크다면 양변의 역수 취하면 2분의 1은 부동화 반박하면서 1보다 작아요. 아,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당연히 양수겠구나. 그래서 절대값이 그대로 이렇게 사라지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 구한 겁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해보죠. x 더하기 2 자리에 2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승 대입할 거고요. 요만큼 근호까지 푼 게 이거죠. 근데 빼기니까 부호를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분자 볼게요. x 더하기 그럼 2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고요. 역시나 우리가 풀이한 거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분모 봤더니요. 2가 사라지면서 2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소거하고 나서 하니까 2 이렇게 되네요. 자, 2를 약분하고 나서 볼게요. 자, 근데 분모에 있는 게 2분의 1입니다. 그렇죠? 2의 역수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2를 곱해서 법문수 계산해 주시면 2의 제곱에 해당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2 제곱이 시계값으로 나와 있는 거 정답. 그래요. 1번이 정답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17번도 대신에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곱셈 공식 이용해서 자, 식을 이렇게 바꿔가는 과정들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18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실수 x, y에 대해서 등식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자, 등식을 잘 보죠. 자, 이런 식의 분수꼴의 식이 주어져 있고요. 또 하나 분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자, 이 등식을 이용해서요, 2의 마이너스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y승의 요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는 건데요. 자, 등식이 하나밖에 없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식의 값을 구하는 건데 식이 하나예요.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예요. 그 얘기는 뭔가 개수가 안 맞죠. 그러니까 x하고 y의 포함, 즉 2의 x승이나 2의 y승을 따로따로 구하는 문제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이 식을 잘 정리하면 그냥 요 식이 나오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쌤은 보통 이 구하고자 하는 것부터 먼저 보는 편인데 이 구하고자 하는 거를 잠깐 정리를 해보려고요. 그럼 뭐냐면 2의 x승분의 1이죠. 2의 y승의 역수니까 2의 y승분의 1이요. 분수끼리 더할 때는 당연히 통분하는 거죠. 그래서 분모끼리 곱해주면 2의 x 더하기 y승. 자, 분자는 당연히 2의 x승 더하기 2의 y승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식이 이걸 변형하면 나오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식 변형을 하고 싶은데 그럼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지수 파트에서 중요한 거는요, 바로 번분수를 처리해 주는 거예요. 번분수. 선생님 이건 번분수가 아닌데요? 아니요, 번분수예요. 왜 그러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봐보세요. 예를 드는 거예요. 자, 다음과 같은 수가 있다고 쳐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쳐보죠. 그럼 이거 번분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번분수를 해결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그래요. 이 분모 없애기 위해서 최종 분자 6을 곱하는 거죠. 분모 분자 6을 곱해서 12 더하기 2분의 각항이 다 6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잖아요. 그쵸? 분모자에 모두 6을 곱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게 똑같은 건데 2 더하기 3의 마이너스 1승 분의 1 더하기 6의 마이너스 1승이었을 때 똑같은 거죠. 근데 이건 또 번분수가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 1승이 있을 때는 이거를 분수다. 즉 3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분모 3을 없애고 싶다. 분모 6을 없애고 싶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다시 식으로 와서 자, 이게 이제 보이십니까? 그래요. 쌤은요 2의 마이너스 y승이 보여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요 식 자체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 바로 보이는 친구들은 바로 곱해주면 되고요. 자, 2의 x승, 2의 마이너스 y승 이게 분리해서 써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이해갔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번분수로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식에서 쌤은요 어떻게 보이냐? 2의 마이너스 x승이 2의 x승분의 1로 보이고요. 그거 2의 마이너스 x승 곱하기 2의 y승이니까 이렇게 보여요. 식이 이렇게 된 구조구나 라고 보인단 말이죠. 자, 그럼 당연히 이 식에서의 변형은 번분수 계산이에요. 그래서 이 분모인 2의 y승을 없애고 싶다. 여기서는 2의 x승을 없애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분수에서 분모 분자에 동일한 거 곱해도 되잖아요. 그럼 쌤은요 각항에 2의 y승 곱할 거예요. 여기 2의 y승 되죠? 여기 2의 x승 되니까 2의 x승 더하기 2의 y승 분해. 여기다 2의 y승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됐네요. 자, 그럼 또 여기다가는 그래요. 분모 2의 x승을 곱할 생각입니다. 그럼 각항에 여기다 모두 곱하는 거예요. 그럼 2의 x승 더하기 2의 y승 분의 그래요. 곱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2분의 1이다 라고 했는데 앞에 항하고 뒤에 항하고 똑같은 식이에요. 그쵸? 그럼 두 개 더해서 2분의 1이면 각각은 4분의 1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요거 하나 식의 값이 얼마다? 4분의 1이다 라는 걸 알게 됐는데 구하고자 하는 거 봤더니 그냥 이 식의 역수잖아요. 그래서 요 식은 그냥 4분의 1의 역수인 4가 바로 정답이구나 라는 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식을 변형할 거냐 라는 그 변형하는 방법만 잘 기억해 놓는다면 뭐 수월하게 문제는 풀립니다. 자,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이런 계산 문제들은 유형별로 어떻게 식을 변형한다라는 그 방법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잘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19번 보도록 할게요. 19번 a가 1보다 크고요. 자, 주어진 조건 등식을 봤더니요. a의 세제곱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제곱근 a분의 1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지금 얼마냐? b다라고 등식이 나와 있어. 자, 했을 때 또 하나의 등식이 있는데 b제곱 더하기 3b 이게 3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요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을 값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문제의 조건을 보면 a, b에 관한 등식 하나가 주어져 있고 또 b에 관한 등식, 그래서 이 둘을 잘 조합해서 우리가 a에 관한 시계값을 구하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 식에서 특징이 보입니다. 어떤 특징이냐? 바로 역수에 차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양변을 앞서서는 문항에서 우리가 17번이었죠? 거기서 제곱했는데 세제곱근이 있으니까 세제곱하고 싶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공식을 잠깐 체크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a 빼기 a분의 1이라는 다음과 같은 식이 주어져요. 역수에 찾아 이걸 세제곱한 식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요. 자, a의 세제곱. 자, 그 다음에 요거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a제곱분의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죠? 마이너스 3에다가 요 두 항 곱하면 이제 자, 마이너스 3에 요렇게 나오는 거 그냥 기본적인 공식이니까 알고 있죠. 그래서 요렇게 전개된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고요. 특히나 중요한 건 뭐냐면 a 빼기 a분의 1을 어떤 문자 x라고 놓는다면 요 식을 어떻게 보냐? x 세제곱은 자, 요게 x니까요. a 세제곱 빼기 a 세제곱분의 1에다가요. 자, 요게 x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x가 되면서 주로 이걸 이항해서 x제곱 더하기 3x꼴에 해당되는 시계값을 주로 물어보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공식이구나 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 공식을 알아둔다면 자연스럽게 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변을 세제곱하고 오겠다라는 접근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식에서요. 세제곱하는 거죠. 자, 그럼 전개하면 앞에 항 세제곱하면 a가 되겠죠. 뒤에 항 세제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3에 자, 그대로 괄호 안에 있는 식 써주는 거죠. 이렇게요. 네, 이 식을 뭘로 써야 될까요? 그래요. 요 b가 요 식이니까 요 자리에 b를 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b 세제곱은 a 빼기 a분의 1 마이너스 여기를 3b 여기를 b라고 보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항에 보면 b 세제곱 더하기 3b 이렇게 나오죠. 이게 a 빼기 a분의 1인데 여기 있네요. 아, b 세제곱 더하기 3b가 3이라는 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a에 관한 하나의 식을 만들어낸 거야. 아, 두 식을 잘 조합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식 바로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식은요, 우리가 구한 a 빼기 a분의 1의 제곱에다가 2를 더하면 되는 거죠. 3의 제곱 9 더하기 2니까요. 바로 11. 11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 11이 돼요. 자, 이어서 2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보죠. 자, x가 주어지기를요, 4의 5분의 4승.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의 숫자로 주어져 있는 거죠. 자, x의 값을 알려준 겁니다. 이거 가지고요, x 더하기 1의 가우스 값 계산해보고, 자, x의 마이너스 2승 더하기 2의 가우스 값 계산해보고, 자, 그리고 자,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1의 x 마이너스 2승 요 값에 바로 가우스 값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걸 계산해봐라.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우스예요. 자, 보자. 그럼 어떻게 요 시계값을 구하냐? 가우스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근사값을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몇 점 뭐뭐인지를 알면 되는데, 자, x가 그러면 요 값이 대략 몇 점 뭐뭐일까? 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 이걸 제대로 표현해 볼 텐데 5분의 4승 분수지수니까 이거를 다음과 같이 표현해 주는 거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제곱근을 표현하면 4의 5분의 4승 이렇게 되겠죠. 대략적인 값을 알기 위해서는요, 근호 안에를 좀 계산을 깔끔하게 해주셔야 돼요. 4를 4번 곱해보는 겁니다. 그럼 256이 되는 거 확인이 되죠. 즉 256의 5제곱근이에요. 그럼 대략적으로 얼마일까? 라는 걸 확인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5제곱을 한번 떠올려 보는데 3의 5제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243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243의 5제곱근이라고 한다면 그게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올려보면 4의 5제곱근이라고 한다면 1024예요. 그죠? 2의 10제곱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1024의 5제곱근이라고 한다면 이게 4인 거죠. 즉 근원을 봤더니 243이면 3, 1024면 4니까 그 사이의 수죠. 그래서 이게 대략적으로는 얼마다? 3점 뭐뭐다. 근사값으로는 3점 뭐뭐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x가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수다 라는 거 확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렇게 첫 번째 x 더하기 1도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2를 다 더해주면 4하고 5 사이의 수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4점 뭐뭐의 가우스값이니까 이 값은 4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 보세요. x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거는 x제곱분의 1이죠. 그럼 우선 x제곱의 범위를 구해볼게요. 3의 제곱 9보다는 크고요. 4의 제곱 16보다는 작죠. 그러면 x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거는 역수를 취하는 거잖아요. 각변의 역수를 취하면 16분의 1보다는 크고 9분의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부동산 바뀌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2를 또 더하자는 거잖아요. 그럼 x제곱분의 1 더하기 2. 자, 2를 더해보면 2 더하기 16분의 1보다 크고요. 2 더하기 9분의 1보다는 작아요. 결국에는 2점 뭐뭐 2점 뭐뭐 사이니까 이것도 2점 뭐뭐예요. 얘가 2점 뭐뭐니까 2점 뭐뭐의 가우스 값은 당연히 2가 되는 거죠. 2 같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식을 한번 볼게요. 자, 3분의 1로 묶어서 표현해보면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승은 x분의 1이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x가 3과 4 사이에요. 그런데 요 식을 보세요.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거는 x값, 양수 중에서 x값을 대입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즉 x가 1보다 큰 수들 중에 생각해볼게요. 1보다 큰, 2 대입한 거, 3 대입하고, 4 대입하고, 5 대입하고 이렇게 하면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 시계값은 그렇죠. 커지게 되어 있어요. 대입해보면 알죠? 나중에 요 함수를 그려볼 일도 있습니다. 다음 교육과정에서는 우리가 수학 1에서는 안 그리지만 나중에 미적분 이런 데서 이런 거 그리게 되거든요. 그려보면 정확하게 알겠지만 x가 1보다 클 때 이건 증가함수예요. 즉 그냥 대략적으로도 x에 3 넣어보고 4 넣어보고 5 넣어보면 알죠. 점점 값이 커진다는 걸. 그래서 3부터 4까지니까 이건 뭐냐면 x 더하기 x분의 1은 3 넣었을 때는 얼마 나와요? 3 더하기 3분의 1이 나와요. 4 넣었을 때는 4 더하기 4분의 1이 나오죠. 요 사이의 값이 나온다는 거야. 결국에는 여기다 이제 3으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3으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 1 더하기 9분의 1 이렇게 되겠고요. 3으로 나눠 볼게요. 저는 이건 통분한 다음에 나눌까요? 4분의 17이고요. 3으로 나눠주면 12분의 17 이렇게 되겠네요. 혹시 이것도 통분할까요? 자, 그럼 9분의 10보다는 크고요. 그죠? 우리가 구하자는 요 시계값이 12분의 17보다는 작다라는 거. 근데 양 끝을 봤더니 다 1점 뭐뭐예요.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1점 뭐뭐겠죠. 그쵸? 1점 뭐뭐의 가우스 값 그러면 얼마? 바로 1이 되는 거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4, 2, 1을 더해주면 되겠고요. 따라서 7이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우스 값, 시계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략적인 값들을 구하는 자 이런 테크닉적인 부분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연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이요. 바로 네 번째 유형이었죠. 지수법칙을 이용한 시계계산 유형을 같이 정리해 봤다면 자, 다음 시간입니다. 5번째 유형으로 나와 있는요. 시계 또 하나의 계산 유형이죠. 자, 오늘 했던 유형보다는 좀 다소 까다로워요. 변형하는 것도 조금 까다롭습니다. 주어진 세 문제 잘 한번 고민해서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쌤과 함께 잘 안 풀리는 문제들 꼼꼼하게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또 즐겁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